안녕하세요. 요령박사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 자가치유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손바닥이 저리기 때문에 목 디스크로 인한 손바닥 저림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의해서 저린 건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 이 반절까지 이 정중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런 이쪽에 특이한 증상이 생기고 새끼손가락에 생기지 않습니다. 정중신경이 횡수근인대에 지나가는 부위가 두꺼워지면서 눌리는 거라 이 앞에 3개 반의 손가락이 저리고요. 마찬가지로 목 디스크도 이렇게 3개 저릴 수 있는데요. 6번, 7번, 6번 신경, 7번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목 디스크에 의해서 손바닥이 저린 증상은 우리가 이 오른쪽이 저린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목을 뒤로 이렇게 돌리고 뒤로 젖혔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손바닥만이 아니라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마다 그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는 좀 다른 점입니다. 목 디스크는 이렇게 목을 돌려서 뒤로 젖히는 걸로 감별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안쪽으로 굽혀서 1분 정도 지났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로 찾아봐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요, 손목이 붓기 때문에 터널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신경, 중앙신경이 압박이 되는 거죠. 주로 컴퓨터 많이 해도 생기고요, 마우스를 많이 사용해도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캐셔들, 뭐 청소부, 뭐 이런 손을 많이 쓰는 그런 직군에 있는 분들이 좀 위험 요인이 있고, 또 임산부도 잘 걸린다고 해요.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기타 당뇨나 갑상선 질환, 그런 호르몬 질환에서도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증상이 많이 오냐면 그냥 저리기도 하지만 이게 상당히 따끔거려요. 따끔거리고, 그리고 막 어떤 분들은 여기는 저리지만 팔, 어깨까지 손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깨, 팔이 같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특이한 증상이 이 밤에 엄청 아프다는 겁니다. 밤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 손바닥이 막 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는 특이하게 있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구글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뭐 직업과 관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자기 일을 바꿔달라는, 그리고 타이핑을 할 때 손목 패드를 이용하면 손목이 덜 꺾이겠죠. 손목을 받치는 거, 저는 이게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그 어떤 자극이 이 치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부목, 보호대 같은 걸 차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보호대보다는요, 직접 이 손목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정중신경이 지나가고 이쪽에 인대가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대가 두꺼워져요. 왜 두꺼워지냐면,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힘을 줘서 사용하면요, 이 부분이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을 넘어서게 되면 이 인대들이 연부 조직이라 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늘어나거나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힘을 좀 더 보태기 위해서 좀 더 굵어집니다. 두꺼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인대나 근육은 위축이 되지만 주변 조직, 인대는 두꺼워지거든요. 힘이 그만큼 딸리니까 이 두꺼워질 수 있는 조직들이 이 크기가 커지면서 이 지지를 근육 대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에도 협착증인 경우는 인대가 두꺼워서 생기는데, 지금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도 하도 많이 써서 힘이 과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더 많이 과하게 쓰였을 때 여기를 싸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힘을 어떤 정도는 버틸 수 있게 구조가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한 부작용이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나 근육이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연하게 하면 두꺼워진 그 딱딱한 표면이 말랑해지면서 실제로 볼륨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려진 치료법은 스트레칭을 하라고 해요. 이것도 의미는 있는데 이걸로는 큰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를 계속 주무를 수 있다면 즉각적인 효과도 사실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무르는 거, 가족이 있다면 여기를 계속 주물러 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본인이 해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마사지 봉 같은 걸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별 모양으로 생겼죠. 직접 여기를 수시로 이렇게 자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자기 스스로가 지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타는 듯하게 느껴지는 그 통증을 이런 자극으로 좀 완화를 시키면서 이쪽으로의 혈류순환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분에게 이런 지압봉을 구입을 하셔서 손바닥도 마사지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손목 터널이 지나가는 그 부위도 이렇게 압박을 하시면 자가치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가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초기에 이게 손목터널 증후군이다 하면 바로 이렇게 자가치유를 하면서 병원의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나 침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초기가 넘어가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손바닥에 엄지 부분에 근육이 위축이 되는 경우는 뭘 해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에 힘이 빠질 것 같다 이럴 때는요, 빨리 병원에 방문을 하시고 어느 정도 위축이 되면은 병원의 어떤 비침습적인 치료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술 치료도 좀 고려를 하는 게 이 비가역적 변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변화를 빠르게 막는 건 수술 치료가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